안녕하세요. 브루토 서술가입니다. 승무패 2023년 3회차 프리미어 리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승무패 좀 확률이 낮았는데 세 분이나 나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예, 2월 될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역시 고수분들은 존재해. 이게 승무패가 그냥 이 뭐 승패 이 분석에 의해 가지고만 가시는 게 아니라 감도 필요합니다. 예, 그 주에 이 경기에서 이런 감이 있으면, 감이 오면 감을 믿어보세요. 감이 의외로 잘 맞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승무패 1등은, 1, 2등은 좀 뭐라 그러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새해 꼭 승무패 1등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그럼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3회차는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랑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메라 리가도 어렵고 프리미어 리그도 어렵겠네요. 지금 강팀들이 많이 부진해가지고요. 현재 랭킹을 보면 아스날이 1등을 공고히 하고 있고, 지금 진짜 아스날이 조금만 더 버티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맨시티가 워낙 단단한 팀이라 가지고 아직은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뉴캐슬은 제가 뉴캐슬 경기 막 건너뛰고 분석도 안 하고 건너뛰고 찍고 넘어가잖아요. 그 믿음에 보답해주는 성적입니다. 예. 뉴캐슬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팀을 너무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테나 축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날두가 이제 억제기였어. 호날두를 빼고 나니까 팀 전체 케미가 살아나더만요. 넣어야 될 때 넣어주고 빼야 될 때 빼주고 선수들도 많이 잘 듣는 것 같고 좋아요. 진짜 페나우가 호날두를 쳐내기 힘들었을 건데 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토트넘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뭐 사실 토트넘이 5위에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아래로 투자한 돈을 보세요. 예. 물론 브라이턴이라는 팀이 조금 놀랍긴 하지만 위아래로 투자한 돈을 보세요. 에스턴 빌라 돈 얼마 투자하는지 아세요? 에스턴 빌라는 쿠티뉴 같은 선수도 사옵니다. 예, 물론 쿠티뉴 지금 판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쿠티뉴가 에메리의 그거를 롤을 조금 해주기만 해도 쿠티뉴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근데 쿠티뉴가 있는 그 영입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쿠티뉴는 거의 뭐 페르소나처럼 해줘야 됩니다. 에메리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에메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 못 주나 봐요. 지금까지 만난 선수들 중에 제 급이 높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기사는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근데 에메리가 쿠티뉴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인터뷰에 쿠티뉴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거의 선수다, 우리 선수다, 요 정도 얘기만 끝내기 때문에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엄청 많이 띄워주거든요. 예, 엄청 많이 띄워주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에메리는 뭐지? 이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팀의 정보를 얻기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사를 추적하고 있으면 많이 나오니까 좋아요. 예.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프리미어 리그는 진짜 여기는 적당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급의 이제 그게 아닙니다.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여기 쓰는 돈을 보면 첼시가 이 밑에 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지금 17위잖아요. 올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 줄 아세요? 근데 감독이 개판이니까. 감독도 좀 이제 좀 현대 축구 최신 트렌드에 맞춰주는 그런 감독들이 와야지. 압박과 패스 이게 핵심인데, 빌드업이 핵심인데 그걸 안 하고 뻥축구로 넘기려는 사람들은 거의 뻥축구 하면 중원을 최대한 단단하게 해가지고 중원의 장악력으로 뻥축구에서의 그 크로스의 그 정확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뻥축구를 무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공식이다 보니까 그냥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본 분석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첫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세요. 브라이턴이랑 리버풀 경기입니다. 예, 브라이턴이랑 리버풀 경기인데 이 사람이 바로 데제르비 감독,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탈리아의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한 명. 이 사람도 미 차세대 이탈리아 국대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탈리아에 워낙 감독층이 단단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빅4 리그 중에서요. 빅4 리그 중에서 자국 출신 감독 수준이 가장 낮은 데가 영국이고요. 가장 높은 데가 그러니까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중에서요. 가장 수준이 높은 데가요.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를 넣어야 되나?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가 들어가야 되나?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 이탈리아이고요. 아니, 유럽 국제감독 기준으로 하면 이탈리아가 맞거든요. 이탈리아고 독일이 근소한 차이로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그러니까 한두 명을 뽑자면 독일이고요. 여러 명을 뭉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이 많이 쫓아오고 있죠. 클럽 감독 기준으로 하면은 뭐 독일이 압도적이고요. 독일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시스템으로 감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매년 찍혀 나오는 감독, 쉽게 말해서 공장 형식입니다. 아주 뭐 명품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형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도제 시스템이에요. 예, 앞에 자기를 끌어주는 네임드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적 자원이 많아도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뭐 그거 있는 나라 독일밖에 없어요. 가장 앞서가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나 독일의 그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학을 그냥 보냈으면 좋겠어요. 코스 A에 가면. 코스 A에서 무조건 거기서 그냥 유학하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모든 걸 다 배우거든요. 독일은. 예. 뭐 이런 자격을 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턴 방식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돈이고 사람들의 의지가 있고 뭐 사실 독일 리그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독일 리그는 3부 리그에도요. 관중 막 3만, 평균 관중 3만 되는 그런 팀들이 있을 정도로 인프라 자체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 분석을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의 제르미는 처음에 조금 의문이 갔는데 브라이튼이 원 선수를 많이 팔아가지고 제르미는 포터랑 달라요. 포터는 외곽을 그러니까 양 사이드 공격을 중시하는 단조롭지만 스피드를 이용해가지고 수비할 때는 중앙에서 압박하고 공격할 때는 양 사이드로 빠르게 치르고 올라가가지고 크로스를 이용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방식을 취하죠. 단조롭지만요, 심플하지만 빠른 스피드에 힘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스타일. 상대가 읽어도 못 막는. 쉽게 막을 수 없죠. 예. 그게 팀의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패스업으로 그거를 소화했어요. 근데 너무 단조로웠어. 그게 문제였고요. 근데 데제르비는 조금 다릅니다. 데제르비는 중앙에 다이아몬드 시스템 만드는 걸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시스템 만드는 걸 좋아하고 사이드 공격도 치지만 중앙에서 세밀하게 공격을 만들어가는 빌드업을 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잘 만듭니다. 네. 이게 이제 효과를 보기 엄청 빨리 만든 거예요. 이거를 보통 팀에 주입시키려면 1, 2년 걸리거든요. 근데 데제르비는 브라이턴에 와가지고 이거를 금방 이식시켰어요. 보면서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 감독도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쳤거든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그도 가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거치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요. 많은 선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몸에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대한민국 감독이 되는 것도 대한민국 감독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편견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리버풀이랑 브라이턴 감독 맡고 리버풀이랑 경기를 그걸 했어요. 데뷔전을 했어요. 그 데뷔전에서 이제 그때 보여줬죠.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거. 놀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 3대3으로 비겼고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게 해준 리버풀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만나는 겁니다. 예. 리버풀은 힘들어요. 리버풀은 힘든데 그 이유가 사실 리버풀이 엄청 막 대단한 팀이고 막 한데 사실상 이 팀은 투자를 별로 안 했어. 있는 선수를 뽑아먹는 거를 한 5년 정도 한 거예요. 구단주가 투자 별로, 감독의 전술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감독의 전술발로 이거 막 뛰고 막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뭐 각포를 데려왔으니까 뭐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울버햄튼이랑 그 경기에서 보여주듯이 리버풀은 조금 문제가 심하게 다행히 이 경기에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리버풀은 그걸 안 했어요. 리버풀은 컵 대회를 뭐 맨시티한테 져가지고 이제 참여를 안 했죠. 예. 근데 그 브라이턴은 또 역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브라이턴도 팔턴한테 져가지고요. 컵대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일단 뭐 쉬긴 했는데 이 휴식은 리버풀한테 더 좋아요.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완전 팀이 상태가 멜롱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를 배팅을 하라 그러면요. 저는 브라이턴 이변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팀 상태랑 데르비가 처음에 와서 클럽의 전술을 상대하는 걸 보고 이 사람 클럽 전술의 파이법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연구하는 감독들 무섭습니다. 연구하는 감독들 무섭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턴이랑 사우스햄튼 경기입니다. 에버턴의 좀 전국 얼굴이 바뀌었죠? 네, 에버턴에 루니가 이제 감독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분 보내드리고 에버튼의 그 뭐라 그러지? 레전드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맨유의 레전드인데 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루니도 그다지 감독으로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팬들이 하도 지랄지랄하니까 에버튼도 그래 너거 레전드 루니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현재 지금 에버튼 팬들이 지금 포스트전 끝나고 시위할 거라고 준비 중이라고 막 커뮤니티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진짜 할 건가 봐요. 근데 이 영국의 축구 팬들이 시위한다는 거 우리 뭐 프랭카드 물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어떤 시위가 될지는 아마 기사에 나올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막판에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에버턴은 그걸 해야죠. 에버턴은 무조건 이겨야죠. 에버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에버턴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왜 이러지? 에버턴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사우스햄튼은 요즘에 뭐 나름 이제 그걸 잡아가고 있죠. 예. 나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 뭐 좀 오르샤를 데리고 왔죠. 오르샤를 데리고 와서 이제 데뷔까지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를 잡았습니다. 어때요? 맨시티는 뭐 사우스햄튼한테 질 거면 아니 뭐 리버풀한테 져주던가 하지. 없이 컵대회를 버렸어요. 근데 와, 맨시티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맨시티 이진입니다. 이진. 이진이 이 정도 이걸 이런 선수진으로 질 수가 있다. 마레즈, 실바, 건도가니 미드필더를 잡고 로드리, 콜팔머까지 있고 훌리안 알바레스, 훌리안 알바레스, 이 훌리안 월드컵 영웅 훌리안 알바레스까지 나왔네. 진짜 감독 별로라니까요. 이 감독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하여간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와, 모르샤도 이제 뛰기 시작했고요. 네. 이 팀은 사우스햄튼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네이션 존슨이랑 감독을 바꿔가지고 네이션 존슨은 중간에 구원 투수로 왔는데 다행이었죠. 월드컵 기간이 있어가지고 월드컵 기간 동안 팀을 잘 만든 것 같아요. 팀은 잘 만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4-2-3-1을 쓰면서 완전히 팀이 무너져 있는 걸 방지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원톱은 좀 문제가 있죠. 맨시티야 앞으로 치고 나오는 팀이라 가지고 원톱을 쓰고 역습을 노리면 되지만 에버턴이 그렇게 해줄지는 의문이에요. 에버턴이 그렇게 해줄지는 의문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12일 날 경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버턴은 이번 경기를 잡을 충분한 그게 된다고 봅니다. 네, 사우스햄튼이 연전이지만 저는 연전이지만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러가지고 최대한 안전빵으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현재 스쿼드에서는 최선이니까요. 뭐 오르샤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제 노팅엄이랑 레스터 경기인데요. 노팅엄은 우선 얘기해보면 잘 나가고 있어요. 최근 몇 경기 동안. 예. 새벽에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겼죠. 사실 진 경기였는데 그 심판의 오심으로 이겼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이겨서 이제 올라가요. 노팅엄은 올 시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고, 근데 너무 많은 선수를 사가지고 팀을 완전 갈아엎었거든요. 감독이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팀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그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수층도 많이 두터워졌고요. 거기에 이제 감독의 이제 전술도 이제 거의 뭐 고정되다시피 하고, 이제 주전과 이제 후보 선수로 확실하게 이제 경계선도 그어줬고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수비가 확실하게 안정이 됐더만요. 진짜 막 두 달 전 월드컵 전 경기만 해도 진짜 이 팀이 뭘 하는 팀인가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볼만합니다. 볼만하고, 그 볼만하게 팀이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경기도 이기네요. 예. 일단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게 되고, 예. 골키터도 나름 이제 피지컬이 준수하고 거기다가 이제 골도 넣을 줄 아는 애니까 다 괜찮아요. 예. 레스터는 감독을 빨리 바꿔야 될 건데 감독을 언제 바꿀지 모르겠어요. 맨날 지인은 로저스죠. 듣고 있지만 웃는 표정은 아닐 겁니다. 근데 레스터는 경기를 지면 이제 선수 영입 기사를 흘려가지고 그 악플을 덮는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니콜 곤잘레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강력하게 링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트위터로 갈기니까 이 니코 곤잘레스가 레스터에 오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뭘까 싶네요. 과연 뭘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제대로 키워가지고 써먹으려는 키 한 185 정도 되는 선수예요. 2002년생. 과연 이 두 팀의 첫 경기는 레스터 홈에서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팅엄이 연장전 했죠. 컵대회 연장전 했죠. 해가지고 팀이 많이 힘들어요. 팀이 힘든데 레스터 시티가 유리한 경기거든요. 레스터 시티가 유리한 경기인데 이 유리한 경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라는, 너무 못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든 그거는 레스터를 가리키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레스터 사이드를 보고요. 노팅엄이 이번 경기는 그렇지만 다음 경기는 제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이 안 좋아. 왜냐면 연장전까지 했잖아요. 이 선수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름치면 뭐 주유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쉽죠.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울버햄튼이랑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진짜 좋은 감독을 데려왔어요. 로페테기를 데려와가지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로페테기 좋은 감독이라고. 좋은 감독이에요. 세비야에서는 로페테기 잘못이 아니라니까. 선수들 잘못이라고. 벤네실이 월드컵 탑전 보셨습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로페테기가 올 시즌 3제인가 봐요. 운이 없어. 새벽 경기도 2인 경기인데, 그게, 진짜, 심판 오심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면 노트북 들고, 그 협회를 찾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트북 들고 협회를 찾아갔어요. 예. 이거는 오심이다. 이 협회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로페테기 축구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축구랑 비슷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랑 비슷했다고. 그래가지고 황희찬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페테기가 와가지고 진짜 황희찬이 계속 중용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뭘 보여준 건 없지만 황희찬은 거의 뭐 풀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축구를 경험해본 선수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황희찬은 이제 그 축구를 이제 대한민국 국대에서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 얘는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황희찬 진짜 이번에 잘 살려야 됩니다 기회를. 예. 감독도 좋은 감독 만나냈을 때 제대로 살려야 돼요. 예. 벤투랑 비슷해요 성향이. 예. 진짜 잘 살려야 됩니다. OS는 모든 걸 내려놓고 4-3-3으로 이제 팀을 정비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 팀 정비하면 되는 팀이 아니에요. 정비를 해도 안 되는 팀이에요. 이미 완성돼 있고 더 다듬어 가야 되는 팀입니다.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이거는 감독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지휘봉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OS가 잘하는 감독인 건 맞는데 이제 뻥축구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더 이상 이제 뻥축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뻥축구에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전략들이 기본 전술로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이제 감독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근데 이 경기는 솔직히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울버햄튼이 연장전까지 했거든요. 연장전까지 했는데 연장전까지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장전을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만났으면 웨스트햄보다 울버햄튼이 전력이 떨어져도 사이드를 볼 건데 이 경기는 연장전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 쪽이 유리해 보이긴 해요. 공격수도 있고. 근데 로페테기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일단 무승부를 박아놓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승도 갈 수 있어요. 네. 웨스트햄은 제 시야에서 떠나놨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네요.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는 포터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첼시는 투회를 버리면 안 됐어요. 투회 같은 감독은 버리면 안 되는 감독인데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모습이나 예, 지금 저 상태예요. 지금 그 연도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 그래도 감독이 자기 팀이 안 좋다는 걸 저렇게 표면적으로 저렇게 내보이고 저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딱 이제 딱 있고 면도 딱 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서야지. 그래야지 되는데 저거는 올바른 리더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고 힘들다는 걸 밖으로 표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감독의 위치에 해야 될 그건 아닙니다. 사령관이잖아요. 최근 포백으로 바꿨어요. 근데 리즈 제임스가 부상되면서 이제 무너져 버렸죠. 지금 그쪽 라인이 살아가지고 그쪽이 주공인데 그쪽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 포백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예. 압박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양 사이드 공략이 전문인데 뭐 그 리즈 제임스가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나가리 돼버려가지고 포턴 브라이튼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브라이튼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 양 사이드 측면 공격을 주로 하는 단조롭지만 스피드 있는 측면 공격을 먹고 사는 감독이었는데 이제 첼시에서는 중앙을 두텁게 해가지고 거기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해야 돼요. 첼시급 팀이면 그걸 못하고 있죠. 예. 그거 이제 뭐 포터 미래의 영국 국대 감독이다 이런 말 쑥 들어갔을 거예요. 예. 영국은 국가대표 감독 쉽게 못 찾아내요. 예. 포터가 그래도 앞서가긴 앞서갑니다. 예. 앞서가긴 앞서가는데 자기가 못하는 거면 코치진을 활용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첼시급 팀이에요. 예.
크리스탈 팰리스는 비에이라 감독인데요. 비에이라는 뭐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빅식스 팀, 빅5 팀, 빅식스 팀 아니면 거의 뭐 알려지지 않으니까. 영국 그 스포츠 신문들을 둘러보면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작년에 뭐 탑5 감독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수정궁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도 성적을 내고 있는 걸 이 비에이라의 팀을 관리하는 능력과 전술의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라 그러지? 평가가 좋아요. 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한데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에이라도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뭐 스타 선수 선출 출신인 신진 감독 중에서는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아르테타가 있죠. 아르테타는 조금 투자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비에이라는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비에이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네. 기본기를 확실하게 만들고 팀의 기둥을 제대로 세워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경기를 조금 둘러보면요, 이 경기는 첼시 승이 뭐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첼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많이 봤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첼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 승으로 보는데, 첼시 승을 보는데 우리 요거 하나 생각하고 가자고요. 브랜퍼드 넘어가고요. 네, 요거 하나 생각하자고요. 무승부도 기억해둬야 된다. 첼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상 선수도 막 무너졌고, 그리고 또 라인도 좀 많이 안 올리고 있고 압박도 좀 많이 느슨해졌거든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기본적으로 압박이 느슨해진 팀은요 승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패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기를 좀 더 마킹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뉴캐슬 프롬은 뉴캐슬 승이고요. 마지막에 토트넘이랑 아스날 경기는 뭐 감독 얼굴이나 이런 거 잘 알려져 있으니까 다 넘어가고요. 아스날은 강하지만 제주스가 없어요. 토트넘한테 제가 요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손태는 일단 뒤로 물러서 있는 팀. 특히 특히 홈경기라도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아스널이 이제 아르테타 볼은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강하게 밀고 올라오죠. 근데 이 홈경기, 이 시즌 초반에 했던 홈경기에서 4대0을 털 수 있었던 4대0이었나? 3대1이었나? 4대0이었나? 토트넘이랑 아스날 경기가 4대1이었나? 3대0이었나? 3대1이었구나. 3대1로 털 수 있었던 거는 제주스의 활력이었어요. 제주스가 그때 진짜 얄밉게 진짜 공격진에서 아스날의 수비를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냥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패스하고 흔들고 그냥 다 했거든요. 솔직히 제주스가 다 했다고 봐야 돼. 근데 그 제주스가 없고, 그걸 할 선수가 없으면 아스날에 밀고 들어오는 공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외로 토트넘이 수비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탄탄해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두 개의 창이 있죠. 두 개의 창을 이용해가지고 찌르기 시작하면 아스날도 피가 납니다. 아스날 너무 잘 나갔죠. 한 번쯤 이제 무너질 때 됐는데 개인적으로 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캐슬이란 경기에서도 봤듯이 아스날이 쉽지 않. 요 경기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몇 분 부족하면 30분 한가요? 죄송합니다. 뭐 이제 뭐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뭐 포기했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뭐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2부 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